네,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너무 과찬을 해주셨는데 뭐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오늘 바쁘신 시간 이렇게 변변치 않은 강의 들으러 오셔서 한편 민망하고 고맙습니다. 네, 높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너무 높으니까 앉아서 하다 뭐 판소할 때 서다 그러겠습니다. 저기 뭐 강연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딱 저는 어디 가도 딱딱하게 앉아서 뭐 내가 이렇게 들어라 이런 식으로 아주 좀 질색입니다. 그러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담론하는 그런 시간에다가 편안하시게 뭐 이렇게 지심 없이 뭐 이렇게 저한테 질문도 해주시고 이렇게 그냥 정답만 그런 시간이다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아까운 시간 내셨는데 귀중한 시간 내셨는데 그냥 뭐 또 잠깐만 남겨드리고 하니까 제가 주제에 사는 한두 가지 그냥 지식 건지는 뭐 어디 가서 지식이라는 건 아주 싫어합니다. 지식만으로 헛똑들이들이 우리 사회에 뭡니까 아주 각박하게만 만들어요. 지식이 없더라도 정말 남 배려심도 좀 있고 또 동병상련도 좀 느낄 줄 알고 이런 정말 좀 따뜻한 우리 시민사회, 따뜻한 시민이 되는 게 좋은 건데 전부 경제교육만 받아가지고 그냥 꺾어내리려고만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다 어느 정도 자기 성취를 해도 무슨 편안함, 행복감은 하나도 못 느껴요. 그럼 뭔가 우리가 사는 그 패턴이 습관자랄까 관념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라면 세끼 먹으면 가버리도 난 이렇게 내 좋아하는 거 내 소리대로 살 거야. 그래서 각자 자기 사는 그 가치관도 좀 정립을 하고 사는 스타일도 다르게 하고 우리는 부화해도 잘하지 않은 한국 사람들 부화해도 좌우고 오면 옆에 사람 부화하지 그래서 울고 또 이쪽으로 울고 몰리고 그러한 지금까지 20세기 후반적인 그런 사회의 우리 어떤 관습을 갖다가 좀 바꾸면은 우리 생활도 각자의 생활이 조금 비난함을 느끼더라도 아, 나 참 행복해. 이렇게 다들 우리나라 조건 같은 지금 환경에 모든 국민이 다 행복함을 느껴야 될 거예요. 근데 안 느껴. 그거 뭐 사고방식이 잘못 단추를 잘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런 사람은 맨날 뭐가 성취되고 부가 축적되고 뭐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도 그런 항상 행복함을 느낍니다. 이제는 원점에서 다시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되돌아보면서 자성하면서 자기의 삶의 어떤 좌표나 삶의 어떤 스타일을 정립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주제는 제가 전공이 국악을 전공한 거니까 국악의 남다른 특징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뭐가 내 설마는 특징일까 생각하니까 느린 거. 느린. 여러분들 저 판소리 같은 거 진양조라는 거 있잖아요. 진양조. 느릿하게 올라가. 또 저 가곡이라는 우리 가곡, 뭐 가곡파, 뭐 내 마음, 우리 가곡하고 똑같은 한자로 똑같이 가곡이라고 쓰는데 전통음악에서는 전혀 다른 그런 가곡이 있어요. 가곡하고 우리
우리 현대인들은 전부 그걸 생각하죠? 근데 전통에서 가곡이라고 하는 거는 시조시라는 거 아주 시조시. 흔히 얘기하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놈은 사기든 이러냐 하는 그런 시조. 청살리 벗개수야 수의감을 잘한 거라 이런 시조. 그 초장, 중장, 삼장 글자 수로 따지면 45자, 45자. 그게 전형적인 옛날 조선시대 때 누구나가 좀 선비계층이나 식자계층이나 누구나가 즐겨 부르던 유행가야, 유행가. 그런데 이름도 때 시자 써가지고 시조야. 시대조다. 그 시대에 유행하는 가락이다. 조자는 뭐 장조, 단조 하는 얘기도 있지만 가락이라는 얘기죠. 그 시대 때 온 국민들이 좀 아는 양도 식자계층이 즐겨 부르던 노래. 그게 유행가. 그게 시조입니다. 그럼 가사를 뭘로 하느냐고, 초장, 중장, 종장, 세 가지. 그 옛날엔 좀 아는 사람 다 국민 개창, 다 한술 이렇게 읊을 줄 알았었어요. 그럼부터 조금 지식 있고 좀 문학적인 감수성 있는 양반은 자기가 스스로 시조를 지어가지고 가락에다 얹어서 정상하고 이렇게 불러본단 말이야. 그 얼마나 운치고 멋있어요. 그 시조시를 갖다가 초장, 중장, 삼장을 갖다 노래 부르는 시조도 우리가 듣기에 느릿하잖아요. 시조창 들어보신 분, 부학방수 한번 들어보세요. 시조창 느릿하게 흘러간단 말이야. 그런데 똑같은 그 초장, 중장, 종장, 삼장 형식의 45자를 부르는데 이 가곡이라고 하는 멜로디가 뭐 많은 게 아니에요. 가곡이라는 일정한 선율이 있어. 지금 남아있는 게 한 20개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가곡 중에 이름이 좀 개성하죠? 이름이 이삭대요. 요거는 숫자지, 수학이는 숫자인데 템포 얘기할 때는 삭자로 가르니까 따를 삭자. 그죠, 뭐야. 많은 서양 발음을 나르고 안단테 느리다니 말만 들이라는 소리가 역사는 좀 느릴 만자. 중은 모데라토, 중간 정도 템포라는 얘기야. 이거 사건 빠를 섞잖아요. 빠르다는 프레스토 또는 알레그로. 근데 이 사태업은 삭자가 들어갔으니까 빠르다는 얘기야. 멜로디가 빠르다고 생각한 거야. 알레그로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3장 형식의 가사 45절 노래 부르는데 이삭대가 얼마 걸리잖아요. 12분 걸려. 12분 걸려. 연상이 좀 되시겠어요? 45자 글자를 노래하는데 12분이 걸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것도 빠른 음악에다가 아주 삭자를 붙였어. 흰삭자. 응? 요 삭자. 그럼 옛날 사람들이 삭자가 또 그렇게 느린데 중간 정도 템포, 느린 정도 템포는 얼마나 느리겠어요?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너무 느리니까 만대엽하고 중대엽은 없어져 버렸어. 노래가 이제 후대로 오면서 다 후대로 오면서 이제 농건 사이에서 조용하게 자연
내 호흡대로 이제 막 그러는데 모여 살게 되고 뭐 도시화되고 그러면 점점 이렇게 빨라진단 말이에요. 성질이 급해지고. 그러니까 누린 음악은 없어졌어요. 소멸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다는 얘기가 오늘 제목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노래가. 근데 우리 오늘은 너무 우리가 알려고 종종걸음만 살아, 종종걸음으로. 그 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날라가 버려. 종종을 살자면. 좀 늦직하게 템포를 쳐가지고 좀 남으면 느릿하고 나다고 할 정도로 뭐 리렉스를 요즘 뭐 멍 때린다는 거잖아. 그게 좀 어떤 침묵의 단계로 들어갈 정도로 정지 상태로 들어갈 정도로 좀 템포 속이면 저기가 마음이 고요해지고 뭐가 거기에서 이제 진짜 자기의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멀리 볼 수도 있고 깊이 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항상 바빠요. 바쁜 속에서 큰 이름, 종종 사람 쳐놓고 큰 이름, 저 일을 이루는 사람이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역설적으로 좀 사셔야 돼요. 남이 다 바쁘면 아주 거꾸로 느릿하게 살고 우리가 시대 뭐 트렌드를 뭐 쫓아야 된다 소리를 뭐 흔하지만 나는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아이들 보고 남이 다 90%가 동쪽으로 가면 그걸 반드시 서쪽으로 가라. 그 90% 몰려가는 데 가서 경제하느라고 힘 빼지 말고 인생의 사는 방법, 인생에 사는 가치는 각자 다 달라. 360도. 근데 한 방향만 보고 경쟁해서 한 줄만 쫙 서가니까 얼마나 피곤해. 인생 전체가 피곤해. 조금만 방향 달리면 저 엉뚱한 친구 저 친구 왜 저걸 하지?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저 친구가 옳았구나. 360도 다 열려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너희들 몰라서 그렇지 학생들 보고 경쟁 무한 경쟁이 하지만 조금만 각도를 돌리면 그냥 자기가 제일 선구자고 제일 앞서가는 친구고 그래. 여러분들 제가 사춘기 때 시골에서 사니까 누구 뭐 멘토가 없어. 나한테 뭐 인생 좀 가르쳐줄 멘토. 그러니까 방황한 거지. 10대, 20대 때.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제가 체질이 낙천적이지 않고 좀 염세주의적이었어요. 왜 사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 사춘기 때부터 그래요. 왜 사는지, 죽는 게 뭔지, 이런 걸 뭐 혼자 공상을 이렇게 촛불 하나 켜놓은 게 다 날도록 밤새도록 그걸 쳐다보고 공상을 하고 해요. 그럼 사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 왜 사는지. 어차피 죽을 걸 말해. 뭐 이렇게 다운받아가고 왜 사나. 그래가지고 제가 자칭 염세주의자라고 했었어요. 염세주의자. 성격 자체, 성격이죠. 낙천적이지 못하고 성격적. 그리고 밖에 사람 만나는 게 싫고 방 안에만 콕 쳐박혀 있고 되게. 뭐 학교 다니는 것도 의미가 없어. 그럼 한 3개월씩 휴학하고 혼자 저기 무전여행 다닌다고 혼자 어디 가서 기차 몰래 무임승차 해가면서 지방 돌아다니고 이렇게 그게 방황하게 되네. 방황하게. 그때 누가 멘토만 있었으면은 좀 달라졌을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런 것이 우리 인생 사는데 이렇게 좀 조금 타산지석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겠는가. 세상을 치열하게 저도 경쟁 속에서 살아서 지금 이 나이 쭉 먹고 보니까 다 어떻게 부질없어요.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게으름 피우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뭐 목을 메고 뭐 아웅받을 대들 뭐 그럴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 좀 덜어내고 마음 비우고 하면서 자기 체질대로 자기 태어난 천성대로 그냥 편안하게 욕심 없이 사는 그걸 뭐 존경하는 사람들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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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운되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마음을 비운다.
또 우리 법정 스님처럼 말이지 무소유 다 가져본들 별 가지거든. 라면 새끼 하루 세끼 먹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물질거든. 정신적으로 좀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거. 아 그래 내가 뭐 헛되이 세상 사는 거 아니구나. 죽을 때 후회 없이 죽는 거 그거는 물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줄이고 덜수록 가슴 속이 찬다는 얘기. 그 마음 육되는 얘기, 노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공자맹자는 되게 현실적인 문제 갖고 많이 천착을 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얘기가 많지. 근데 노장은 이거 다 부질없는 걸 전제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노자에 노자에 보면 와증령이라는 말이 나와. 와증령. 와자는 이렇게 비 오면 발자국 그 물이 고이자면 거기에 텅 비어 발자국이 텅 비어서 그 비어 있는 게 와야. 그래서 거기에 비어 있어야 비가 오면 거기 물이 차지. 예를 들면 빈 컵이 있어야 물이 차지요, 그지? 근데 물이 꽉 차 있어. 거기다 욕심부리고 아무리 보야 흘러 넘친단 말이야. 응? 그 와중용이라는 건 아주 노자도 가만히 인생을 생활해 보니까 세상 사는 와중용이야. 뭐가 텅 비어야 구멍이 생겨야 거기에 와서 찰영자 거기에 와 들어와 차는 거야. 응? 그래서 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덜고 마음을 조금만 비우는 연습을 한 달만 해도 우리들 삶이 더 스스로 자족하고 나 흡족해 이 정도는 됐어 하는 정도 마음이 이제 들어차면 여러분들 뭐래도 하루하루가 다 행복하고 보람되게 지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누림을 그랬지만 그래서 우리가 느리다는 것은 기준을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느리다 빠르다 하느냐. 근데 우리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음악이라는 것은 시간의 예술이라죠, 그죠? 시간, 템포가 전제돼서 그 위에 음악이 쌓여져가지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멜로디가 흘러가죠. 그치? 입체적인 게 아니야. 시간 예술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도 앞에 말 뒤에 말 시차를 두고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음악은 시간의 예술이야. 그런데 그 시간이 흘러가는 걸 빠르다 느리다 음악이 빠르다 느리다 하는 건 기준이 어디야? 어디로 해서 기준? 똑같은 멜로디를 들을 때 성질이 급한 사람은 아이고 이렇게 느릿하고 내 그럴 거고 똑같은 음악이지만 느릿한 사람은 아이고 이건 뭐 좀 왜 이렇게 방정맞게 흘러가 이럴 거고 그렇죠? 그래서 빠르다 느리다 하는 것은 주관적인 얘기인데 기준이 어디냐?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호흡의 문화입니다. 호흡의 문화. 길게 이렇게 호흡을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보니까 흥분하면 좀 이렇게 아랫배를 길게 숨을 좀 길게 들이쉬고 좀 진정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모든 우리 언어 생활 속에는 호흡이 중심 바탕에 호흡이 깔려 있어. 여러분들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서양 사람들처럼 심장 이렇게 하고 심장 멎었어 이제 죽었어 이럽니까? 청진기 되고 심장 체크해? 그러니까 서양이야.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숨 넘어가셨다. 숨 끊겼다 그래. 그 무의식 중에 호흡이 중심이야. 호흡이 생명의 바탕이야. 응?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거 심장 박동, 벌떡벌떡 심장 뛰는 걸 그게 사는 거에 생사의 기준이 그겁니다. 호흡이 심장이 안 뛰면 그 사망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심장의 문화고 한국 사람들은 호흡의 문화다 이럽니다. 호흡의 문화. 뭐 그런 것 같아요? 호흡의 문화. 그러니까 템포도 음악 이제 시간을 잴 때도 그 호흡의 주기를 기준으로 해요. 여중에 호흡의 주기가 한 번 쭉 이걸 내뱉는 걸 호라고 그러죠. 호하고 한 번 흡입하는 거. 호하고 흡하는 원 사이클. 요게 한 박자예요. 한 박이에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양은 벌떡 벌떡 요게 이제 원, 투, 쓰리 이렇게 해서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서양의 모델한테 보면 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한국의 한 박자는 하나, 둘 이렇게 조금만 느려. 1분간에 사람이 호흡을 몇 달에 한 60번 한다고 그가? 근데 서양이 1분간에 몇 번 박동한다래. 그게 한 3배수 차가 나요. 호흡의 박동하고 심장의 박동 시간차가. 그만큼 서양 음악은 느리다 하는 얘기예요. 뭐 어떤 게 장단이냐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야. 모든 문화라는 건 단점 장점이 있어. 그래서 우리 문화는 조용히 호흡의 문화니까 정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깊게 생각으로 사색이 깊어져. 그 차분하게 이렇게 사색의 문화라고 그러지. 쟤들은 벌떡벌떡하면서 이렇게 인공호흡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충동거려서 저기 액티브하게 진취적인 문화가 돼요. 진취적인 문화. 앞으로 계속 나가면서. 그러니까 서양문화는 되게 발랄하고 음악도 좀 발랄하고 진취적이다. 한국 문화는 차분하고 명상적이다. 그런 문화의 그 DNA가 만큼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무슨 문화 정책이건 모르는 걸 이반할 때도 늘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식물 밭에 콩에 심을 때만 토양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문화를 창조하더라도 그 바탕 문화적인 DNA가 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쭉 눈에 안 보이는 그 정서적으로 내려오는 그 DNA가 있는데 거기에 맞는 걸 정책을 개발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요. 근데 그렇게 눈치 보면서 저거 권리할 것 같다. 접목을 해보고 접목을 다 시행착오만 겪는 거죠. 예산만 낭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문화가 앞으로는 이제 서구 문화가 세계를 중심에서 잡고 했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차분하게 생각. 21세기는 이제 동양 문화입니다. 우리가 서양학자가 그래. 지구 인류 문명은 해 따라 이동한다 그랬어. 해 따라 자꾸 옛날에 황하 문명이 해 따라 가는 구라파로 갔다가 대서양을 건넜다가 아메리카로 갔다가 또 환태평양 시대라고 70년 후반 80년대 환태평양 시대 동양 쪽으로 이동하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 한국이 동양의 그 진주라고 해서 조그만한 나라인데 이 산자 수리하다잖아. 여러분들 외국 많이 나가보셨다면 한국처럼 이렇게 물 맑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산자 수리라고 하는 말 똑같아. 어디 가봐도 청정국이라고 호주 같은 데 들어가보세요. 물 같은 회색물이 뿌연 물 흐르고 저기 양자강 꼭대기 제가 옛날 학교에서 대학 교수 할 때는 젊을 때는 양자강 꼭대기 다론지
그저 아미산이라고 3,800m 꼭대기로 해 뜨는 거 보고 쭉 따로 내려가지고 중도 못 들어갈 때 했대. 양자강 상해까지 20몇 층 혼자. 그 물이 뭐 이태백이가 무슨 양정 강물에서 달 건졌다 이제 달이 무슨 어떻게 보여? 강물이라 보이질 않네. 저기가 꼭대기도 4,000톤 들어가더라고. 그 토질이 그렇기 때문에 토질이 희뿌연 그 해생물이 흘러요. 그래서 다녀보면 야 정말 우리나라가 지구촌의 보석이구나. 보석, 빛나는 보석. 철학산 계곡물 바위물 가보세요. 얼마나 투명하고 맑아요. 그런 산세와 그런 지세와 그런 천기 기운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동물, 생물들이야, 생물들. 그러니까 다 뭐 머리가 맑고 머리가 명석할 수밖에 없죠. 그 좀 조금 근거가 희박합니까? 제 말씀 좀 경강부에 때 그냥 믿으세요. 일단 믿어보세요. 앞으로 우리나라 맹랑한 나라입니다. 정치만 조금 잘해주면, 정치만 잘해주면 뒷다리만 안 잡으면, 사회발전 정치가 뒷다리만 안 잡으면요 세계 1위국가 되고 이미 1위국가가 됐고 모든 지구촌 인류가 나 한국 가서 살고 싶어. 참 지상낙원입니다. 다녀보셨잖아요. 한국이 지상낙원이에요. 아니 우리가 밤거리냐 뭐 밤새도록 맥주 마시고 어디 뭐 해구려 밤거리 어떻게 다녀요? 외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환경 좋은 데 살다 보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야. 가끔은 우리를 갖다 저 객관적인 거울 속에다 비춰보면서 야 우리의 모습을 한국의 모습을 비춰보세요. 정말 하루하루를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살아가야 되는 저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지난 9월 중순에 대통령이 몇 사람 대사람 문학의 각계 예술 원로들 초청해서 국방부 청사에다 점심을 얻어 먹었어요. 바로 옆에 앉으셨고 맞은편에는 소설가 이문열이라고 하잖아. 이문열 씨 두 대 옆에는 영화배우 신혼기훈이 노래를 하여 제가 그날도 한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2시까지 얘기를 했어요. 뭐 끝장없이 아주 오래 별 얘기로 사소한 얘기 다 해주면서 내가 오히려 대통령 국사에 바쁘시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만 일어납시다. 그러면 내가 먼저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그만큼 대통령도 저희도 속 얘기 다 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한류 K-팝이니 뭐니 지금 한류 유행하는 게 그게 우연히 어떻게 기회가 좋아가지고 우연히 된 게 아니다. 응? 다 개인이건 나라건 시운이 되겠다. 시운이라는 얘기 아시죠? 응? 시대의 운이 있어. 다. 여러분들이 다 어설픈 논리, 지식의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서 그렇지 지식만 갖고 세상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운이 있어야 돼요. 인연이 닿아야 되고 꼭 뭐냐 불교 신자도 아니지만 모든 건 악연을 만나면 아무리 욕을 써도 될 것도 안 되고 가지고 참 가연 아름다운 인연이라잖아. 좋은 인연 만나면요 왠지 일이 술술 풀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시운이야 시운. 뭐 이렇게 보시라고. 시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제 얘기했듯이 이제 그냥 우리 우연히 뭐 훈련을 잘해가지고 노래 잘 불러야지 걔들이 가서 그렇게 이름 내고 그런 게 아니다.
우리 나라, 개인도 운이 있지만 이 나라도 국군이라는 게 있는 거다. 그 지금 국군이 상승을 하고 탔다. 내가 뭐 동양을 조금 공부했기 때문에 대충 조금 감은 오는데, 건방지게 그런 소리 하면서 감은 오는데 시운이 떴다. 저기 용이 승천한다고 그러지 않느냐 이러면서 승천에 이제 그 그래프를 딱 탄 거예요. 길이를 탄 거야.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재임 기간에 뭐 무슨 정책 뭐 세세한 거 좀 말 탐내지 마시고 발판 도약을 하려면 도약하는 시울인데 도약을 하려면 이 발사대 발판이 튼튼해야 탄력을 받는다. 그래서 그것만 잘 해주셔도 그걸로 좀 아첨점을 바란 청사에 길이 남으실 거 없어요. 그게 저는 제 소신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는 뭐 은퇴했다 정년했다 이러지 말고 다 국민 각자가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시대적인 운을 탔다 하는데 내가 이 시대에 몫을 보겠는가, 난 내 나름대로 이런 걸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걸 좀 하시자고요. 똑똑한 사람들 전부 야근 사람들만 독실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배를 안 해요. 경쟁사에도 썼기 때문에 한번 경쟁에서 나고된 사람은 또 알고 못시게 하나 또 거기다 말을 무시하고 그 얼마나 천박한 사회가 됐어요. 제가 서울대학 그 인문대학에 한 10여 년 출강을 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음악미학 무슨 서양 무슨 예술사 이런 걸 가르치면요, 음악이나 예자가 들어가면 쉽게 점수 따는 줄 알아. 그래서 법과대학, 상경대학들 쉽게 점수 따라. 그 뭐예요? 그러면 거기에 강의 끝나고 그 이게 바로 엘리트, 천하 엘리트라는 아이들의 그 뭐라구나 그 식상이 그래요. 그 무슨 지각을 하거나 출석을 엄격히 한다. 쓰나다나 내 강의 들어오는 정성이 필요한 거지. 내 시간에 너희들한테 지식 전달하면 얼마나 하냐. 지식은 내가 아주 제일 싫어하는 게 지식이다. 지식은 뭐가 필요하냐. 배워가지고 그걸 저렇게 체화시켜가지고 뭐 지혜라는 게 있지. 실용적인 지혜 같은 게 더 필요하고 또 체화해가지고 그걸 배우는 걸 묵새거려가지고 가슴에 담아서 남을 좀 돕고 뭐 공동체 의식도 좀 가지면서 이래야지. 지만 잘 사는 거. 그래서 지각하거나 이러면 다 하고 체크해가지고 내 점수 깎는다 하지. 이러면 그 결석을 하거나 지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유서를 써내요. 지들에 써오지 말때 지가 있어요. 그럼 팍팍히 써가지고 저 16절 있잖아요. 시험지. 그 뭐에 대해서 하나 써라 그러면 혼자 주제를 하나 내주면 예술대학이나 음악대학에서 학생들은 그 16절지 반도 못 채우고 나가요. 제 아는 데만 조금만 쓰고 나가요. 근데 손 들고 하나 더 달래는 줄 있어요. 그럼 4페이지 쓰면 앞뒤를 팍 그러면 읽어보면요 내용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돌렸다가 또 이렇게 한 바퀴 돌려 꽈배기처럼 여기 돌렸다 저리서 가끔 가다가 좀 고급 쓰는 한자 섞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 머리 좋지, 똑똑하지. 그럼 이제 다 끝나고 이렇게 문 열고 내가 교단 나갈 앞문 열잖아요. 그러면 미대나 이런 아이들은 선생님 먼저 나가야 이렇게 서줘요. 그 법대 경상대가 들으면 내가 문 열면 지금 벌써 나가는 아이들이야. 그게 사소한 거지만요. 사소한 거지만 그게 바로 요즘 신세대들, 똑똑이들의 그 자화상이야. 걔들이 어디 국회의원이나 되고 뭐 어디 한 자리 다 나가 있잖아. 그럼
애들 행태 봐요. 그난 보나마나다. 학교 때 그런 사고방식, 그런 스타일을 사는 아이들이 나가서 누구한테 무슨 봉사를 해. 립서 있어. 말, 요리놀이 지금 국회에 전부 보면, 속으로 내가, 그래, 우리들이 다, 뭐, 스카이대 나오고, 고려대학 뭐, 제가 다 출동을 해봤는데, 하여간, 그래서 교육이 잘못된 건지, 이게 인성교육 시키고 사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식교육만 시켜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뭐, 제가, 이게 뭐, 행설술, 막, 얘기가 지그자꾸 나가가지고 재미없는 얘기가 되는데, 하여간, 우리나라 음악이 이렇게 느릿한 게 특징 중에 하나, 그게 다 특징이 아니고 특징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국악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걸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제가 국악원장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전부 이 사람들은 서양 음악이 풍미하니까 뭔가 내심 조금 주눅 들었다 그럴까 약간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 그럼 아니 자기 건데 쓰나다나 자기의 자화상인데 그게 자기 문화적인 아이덴티티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그 옆집들이 오면요, 그거 갖다 보여주는 자세가 네. 우리가 이런 음악도 있고요, 이런 음악도 있고요. 또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 그 외국 사람이 남의 음악을 금방 어떻게 알아요? 남한테 설명하면 역지사지 해가지고 저 사람이 뭘 궁금해할지, 저 나라 민족은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좋아하지? 거기에 좀 맞춰가지고 얘기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비뇽 축제라고 해. 연극 축제 유명한 불란서 아비뇽 축제라는 게 있어요. 그때 총 조직위원장이 다르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르몽드의 고참 여기자하고 둘이 내방을 왔어. 그러니까 여기자가 나보고 한국 음악이 전통음악의 특징이 뭔지 좀 한 시간만 제가 시간이 나니까 설명 좀 해달래. 그러지 말고 차나 마시고 가자. 차나 마시고 가자. 그러니까 조금 기분 나쁜 표정이야. 저기 일거 뭐를 좀 알라고 왔는데 차나 마시고 가자 그러니 왜 그러네. 그걸 내가 아니 우리는 평생을 해도 지나라 음악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한 시간을 설명하지 당신한테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럼 어설프게 얻은 지식을 갖고 당신이 가서 한국어 됐다고 신문에다 쓰면은 그게 고착화돼 버려. 그 왜곡된 정보를 갖다가 교정하려면 10년도 더 걸려. 그 얘기잖아. 차나 마시자. 이러면 안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기에 딱 뭐가 공감이 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한불 수교 120주년 때 제가 문화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경비 좀 내라. 내가 몇 사람만 데려가도 쟤들 지들이면 세계 최고 파리가 최고 파리장들이 최고야. 미술 같은 건 인정한다. 미술 쪽 같은 거. 음악은 내가 서양 음악사를 알아. 음악은 쟤들 아무것도 없어. 독일이나 이태리 정도, 스페인 정도지. 불란서 출신 유명한 음악가 하나도 없어. 12, 13세기에 몇 놈이 있었어. 그 애는 그 후를 아예 불모지야. 음악은. 그 문화에서 돈을 내가지고 그 션제리제 극장에서 이제 공연을 했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 질이 몇 년도 안 되고 졸렸는데 젊은 가고 일부러 제가 들려줬어요. 그 파리장들 허세 있어요. 문화적인 허세 있어. 걔들이 장들이 제 얘기 아니 문화 저기는 최고라고 하는 내심 허세가 있어. 뭐 사람 다 허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콧대를 딱 꺾어주는 거야. 당신들 말이야. 진짜 이거를 이해할 줄 알면은
인정하겠다. 야, 참 파리 사람들은 정말 뭐가 다르다 하는 걸 인정하겠다. 들려주니까 그 존경문을 끝까지 듣느라고 거기 그 문화원장이 그때 저 모철민이라고 문화원장을 그때 했었어. 들어가지고 문화부 차관다고 그랬지. 예술연당 사장도 하고. 그 친구가 간다고 그러니까 저 공연장이나 좀 마련해봐라.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전광판을 써야 되고 아니 왜 전광판을 순수한 음악을 들려주려 하는데 왜 마이크 잡고 노래를 해? 무슨 대중가요야? 무슨 안 해. 그 판소리 같은 거 그런 거 뭐 어떻게 가곡 같은 걸 전광판 혹시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합니까? 노래 들려주러 가는 거지 사람아. 그 스토리 내용 들려주러 가는 거, 얘기해주러 가는 노래를. 그다음에 또 초대장을 450석인데 3배수 뿌려야 되는데 1200장 초대장을 뿌리겠다. 아니 여보, 아니 한국의 대가들을 모시고 하는데 무슨 뭐 초대장에 돈 받아야지. 이 친구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 와서 한번 당해봐라. 망신 깨나 당해봐라. 이런 거죠. 여기는요, 유학생도 몇 살밖에 없어요. 유학생도 없고 교민도 얼마 없어요. 초대장 한 번에 누가 옵니까? 전부 이제 파리 유학생들인데, 아이스 당신은 장소만 마련해놔. 그런 노하우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그래가지고 갔어요. 금요일날하고 토요일날 이틀을 하는데 이틀을 다 매진된 거예요. 또 내가 아주 가격을 비싸게 해가지고 이틀이 다 매진됐습니다. 그 왜 그래? 설명이야. 똑같은 걸 가지고 설명을 잘해야 돼. 그리고 그거 전에 내 방에 왔던 그 다르시아고 왔던 여기자 그 르몽드 고창 기자가 파리 르몽드 시잖아요. 고창 기자. 그 여자를 좀 내가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간다. 당신 꼭 좀 와라. 그리고 우리 기사 사전 홍보 좀 해주라. 그래서 내가 설명한 우리 음악은 느릿하고 너희들은 우리는 호흡의 문하고 너희들은 저기에 음악이라는 걸 어떤 르몽드에 크게 이렇게 아주 대서특필해서 내준 거야. 그러니까 파리장들이 그 르몽드 기사 보고 돈 사가지고 다 매진됐잖아요. 주철기 박근혜 때가 와가지고 안 벗었을 때 주철기 파리 대사가 모철민이 문화원장이 가고 다 매진되니까 이 친구들도 입이 벌어졌지. 극장장이 끝나고 인터뮤시 시간에 와가지고 내년에 우리하고 또 하자고 그렇게 제기가. 그래서 우리 음악은 뭐 길어졌지만 우리 음악은 세계에도 보배급이야. 왜? 그만큼 특색이 많아. 다른 여타민족보다 특징이 많아. 그리고 가만히 들으면 이거 보통 음악이 그냥 감각적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음악이 아니야. 뭔가 깊이 생각을 하게 해줘. 그건 서양말로 하면 클래식 음악이 클래식. 우리는 전통이지만 클래식이야. 여러분들 옛날에 다르시가 왔을 때 이거 하나 애국 사람들하고는 감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거 여러분들 좀 힌트를 드릴게. 승무의 대가 금방 떨리게. 승무의 대가 왜? 누구야? 이매방 선생님 항상 하면 승무춤 추잖아. 꽃갈 쓰고. 그럼 우리 보면 또 저는 늘 보는 친구가 또 승무야 이러면 그 다르시가 왔을 때 그 승무를 비디오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다르시가 그래서 아니 이게 한국의 전통이라는 거야. 이거는 뺨치는 모던 댄스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 춤이지 어떻게 전통이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83년에 우리나라 왔던 모스 캐니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현대 무용가가 있어요. 현대 무용가.
그 사람이 80번이나 한 것 같았어. 그 당시에 모스 캐니분 뺨치는 현대지계의 전통이네. 이매박에 승무충을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번호 나는 법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집 식구들도 마찬가지. 지집 식구들은 지집 사람들이면 누가 얼마나 좀 괜찮은 사람인지 몰라. 맨날 같이 지켜보는 거야. 우리 음악도 마찬가지. 우리가 늘 겪으면 늘 보니까 시대가 그래. 그냥 그렇고 그런 거야. 또 외국 사람도 보면 그렇지. 한련이 뭐냐 하는 것도 그런 저기 일백 서로 상통하는 거겠지. 그 저기 뭐야 내가 저기를 준비를 내가 꼭 들려드리는 그 테이프 있는데 그걸 내가 무지 준비를 못했네. 노래 들 것도 없잖아. 저는 어디 강의하다가 지랄만 할 때 그 다음가 4분짜리 김현수 씨라고 옛날 명창이 그 부른 다음가가 있어서 4절가라고 4시즌 4절가. 그걸 들어가지고 한 4분 되는데 메랑꼬리가 나올까 약간의 어떤 그 쓸쓸한 그 이어져 드신 분들이 아주 맞다. 그런 단가 사절가 그 의미까지 합니다. 거기 가사에 보면 저 그런 게 나와요. 사람이 비록 100년을 산다고 해도 인수순양 격속하여 공술의 공수보다 인수 사람 목숨이죠. 사람인자 목숨 숫자 인수 순간이라는 건 눈목자이다. 저 순인군 숫자 순약 순간과 같은 약자 인수 순약 사람의 목숨이라는 건 그 앞에 인생이 비록 100년을 산다고 해도 인수 순약 인간의 목숨이라는 건 순간과 같은 어떤 순간과 같아? 번개불 번쩍한 순간 같아? 어떤 순간 같아? 격석화의 순간 같다. 격석화. 여러분들 여기 고향 문화원에 좀 오셔가지고 기초학문 또 이렇게 음미하면 좋을 그런 명구들 한 달에 한 개씩 좀 배우세요. 그러면 굉장히 고전 문화 감상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인생을 음미하는 데도 좋고 인수순양 격석화. 사람이 비록 100년 산다래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은 순간과 같다. 어떤 순간 같으냐? 칠격자, 돌속자, 돌을 탁 치는 불화자. 그럼 불이 번쩍 나잖아. 그 격석화의 순간 같다. 격석화. 부시돌 순간 번쩍하고 마는 거야. 100년을 산다 그래도. 그런 자구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래 인생은 공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공술에 공수거다 갈 것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다. 근데 저런 거를 좀 가끔 음미하면은요 어디 너무 이렇게 집착하게 안 돼. 여러분들 우리는 왜 저것도 죽음이라는 거면 아주 두렵고 뭐가 혐오스럽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죽음을 가까이 늘 생각을 해봐야 자기 인생이 진실해지고 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숙대 출가를 할 때 아주 말이 통하는 여자가 국문과에 있었어.
서울의 국문과 교수인데 이인복이라고 문학 교수예요. 근데 냉정히 보니까 국가원장 할 때 장관 회의하면 기관장 회의할 때 옆자리에 앉았는데 심재기 씨라고 저 서울대 국어과 교수를 했지. 냉정히 보니까 부부간이야. 심재기 교수는 서울대 국어과 교수, 또 이인복 교수는 숙대 국어과 교수. 그 두 양반이 다 국문학을 했더라고. 그 심재기 교수가 국어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이어룡 장관이 문화부 장관한테 상사랑 국어연구원의 초대 회장을 했지. 서울대 국어과 교수니까. 근데 그 양반 이인복 씨 가면 차 마시면서 주검한다는 거잖아. 연구한테. 그때 아니 속을 아니 주검이 학문이 될 수가 있는가? 주검학이라니. 근데 뭐냐면 한국 소설에 나타난 한국의 문학작품, 신화 소설에 나타난 주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런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한국 사람이 주검에 대한 인식이 이렇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검을 알아야 주검이 뭔지 주검을 알아야 거기에 우리가 대비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 그걸 보고 선각자죠. 70년 후반 얘기인데. 지금은 요즘은 뭐 여러 가지 그 죽음에 대해서 가까이 왔잖아. 그래서 뭡니까 연명 치료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뭐 이런 거. 죽음을 생과 사 우리가 잠깐 스쳐가는데 그 스쳐가는 생의 기간만 갖다 이렇게 애지중지하는데 죽음의 문제도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세계도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사후세계 그런 얘기거든요. 그 죽음의 세계를 보람있게 맞이하려면 어떻게 우리의 오늘의 삶이 더 좀 충실하고 좀 남한테 패기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양반이 이거 뭐 개인 얘기였지만 잡담이지만 저런 사람들 따라가려면 몇 번 다시 내가 인생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양반들이 교수 월급을 벌어가지고 두 내가 정릉 자기 집에다 고아를 20명을 고아를 데다 키웠다. 그러고 나에 자기 집이 좁으니까 저 포천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고아를 30명을 고아 오두갈 때 없는 고아 아이들 기르고 다 저기 해주고 지금 아예 포천만 살아요. 포천. 그랬는데 놀라운 거는 그러고 몇 년 후에 되다 보니까 도화신문에 크게 났어. 두 내가 하나는 서울대 정년 퇴직한 교수고 하나는 숙대 정년 퇴직한 교수인데 두 내가 저 청주대학에 보육학과 3학년을 편입을 했어. 보육학과 3학년을 학부 3학년을 내가 건방졌다. 그 사람들이 건방졌다. 그저 돈 몇 푼 걷어가지고 이렇게 되지면 자기가 뭐 꽤 좋은 일 한 줄 알았는데 고만이었다. 보육이 뭔지도 모르고 진정한 보육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돈만 대줬다. 애들 먹이만 줬다 이거야. 그 복지라는 게 보면 먹이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 앞으로 다 면담해서 자립하게 해주고 끝까지 벗어 겉으로만 설령 좋은 일 하는 척 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반성하겠다. 그래서 3학년 보육학과로 편입을 해서 졸업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해가지고 포천 사는데 저하고 가끔 통화를 하고 이제 심정이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흔하게 밝아. 문학자라고 그랬던지. 그래서 이런 거 두서없는 탁탁 얘기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들 삶은 참 보람있구나. 참 주변에 좋은 일 참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찔끔찔끔 얘기했지만 가연이라는 게 어디 팍식한 달변 그렇게 해주는 것도
시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뜻 없이 이렇게 제가 사는 경험담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좀 몇 개 단어 좀 음미하실 수 있는 게 좀 한두 가지가 있으시면 다행이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 좀 이렇게 뭐 질문 있으시죠? 어떨까요? 네, 지금 저 하나 가지고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옛날에 방송국에서 뵙고 두 번째 뵙는 것 같아서 반갑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매년 6월 6일만 되면은 현충일 때 항상 비목이라는 노래가 빠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것이 어떤 분이 작사를 했고 어떤 분이 작곡을 했는지는 잘 모르고 있던 분들도 많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교수님이 작사를 하시고 장일영 선생님이 작곡을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 비목은 다 누구나 이 가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한 교수님이 앞으로 이제 후세에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얼른 듣기로는 남양주 쪽에 뭐 한 2,500평에다가 기념관을 설립하신다는 얘기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앞으로 뭘 어떻게 남기시고 아마 가실런지를 조금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저 군대 생활을 전 ROTC 2기 우리 후배님들 오셨지만 ROTC 2기로 제가 복무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저 서울대 3수생입니다. 2번 떨어져가지고 제때 들어갔으면 ROTC 제도가 없었지. 1기에 박세환 대장 뭐 다 나보다 한 해 나이로 후배지. 저는 39년생, 박세환이는 49년생. 근데 이제 그 인생이 고되겠지만 정답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서울대 사춘기 때 그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모든 게 다 영세주의 때 이런 갈증이 그럼 철학과를 가면 뭐가 좀 해답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이제 철학과를 가가지고 2번을 떨어졌어요. 근데 세 번째 또 이제 도전을 하는데 그게 또 누구 인연이야. 어디서 만난지도 몰라요. 서울, 애가집이 서울놈인데 애가집이 서울이기 때문에 밥도 먹고 잘 때는 있어가지고 그나마 대학을 다녔죠. 안 그러면 뭐 애가집이 서울 아니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무소하다가 거리에서 누굴 만났는데 지가 이제 나도 경기고등학교 옛날 명문 아니야. 경기고등학교 공부 꽤나 했다. 우동생이었는데 의과대학을 가려고 하다가 입시 요강을 보니까 서울대에 국악과를 이렇게 생겼다. 아무도 없는데 가서 초창기 가서 우리가 하자. 또 철학과 나와야 뭐 하냐. 그거 반분편밖에 안 된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일리가 있어요. 근데 역시 명문고등학교라지 또 아주 맹랑한 얘기를 해. 야, 음악도 올라가면 철학이다. 이런 거야. 내가 이거 알고 철학이지. 왜? 미학이거든. 뭐가 아름다우냐, 뭐 이런 개념을 따져보려면 미학은 철학이거든. 그래서 국악과를 간 거예요. 국악과를 갔으니까 제가 대학 교수도 했죠. 철학과 갔으면요, 고등학교 도덕 선생했으면 잘 풀린 거예요. 그것도 없어요. 남이 다 퇴퇴하고 싫어하고 그때는요, 가야금을 들고 어떻게 벗어요.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기생이라고 놀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우리 여학생들이, 대부분 여학생이니까, 여학생들이 악기실에서 가야금을 꺼내가지고 선생님 레슨실로 가야 되는데
서양 막 같은 동료 학생들이 피아노나 바이올린하는 학생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기생으로 놀고 이러니까 악기 시는 문을 빠꼼히 열고 이제 복도에 아무도 없을 때 얼른 가요 가지고 레슨실로 가고 그럴 때 그거 상상이 안 되죠. 학교 내에서도 그런데 어떻게 조기를 해요. 저 버스를 탑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악기실 아줌마가 지금도 그야말로 성견집에서 그 학생들이 울면 서쪽을 눈물 닦고 지금 아니야 너희들 세상에 언젠가 와 이런 소리를 해주고 그랬어. 그 아줌마 하도 고마워서 몇 년 전에 수소문이니까 돌아가셨다고 쓰라고. 그런 그 세상에 있는 거요. 그래서 선견집에 이러는 건 나도 어떻게 보면 거기다 얘기했지만 남이 다 하고 하는 건 다 한물에 사는 거야 이제. 그럼 좀 독창적이지만 좀 찾아가야 돼. 그런데 이건 저는 조금 저렇게 내가 이런 건 좀 있구나 하는 게 좀 안에 탐험심이 좀 많아요. 그 호기심이 많아요. 그때 양자강 답사했잖아요. 양자강 혼자 그거 20일째를요. 무서워서 좀 그때는 축교도 안 했어요. 그냥 뭐 무식한 거 양자강 뱃사공회는 유명해요. 거기 지날 때 보면 아주 그냥 금방 뭐 딱 잡아 돈 다 뺏고 뭐 하는 거 없고 혼자 그 시대 이제 20며칠 혼자 이렇게 통역만 하나 두고 연변에서 저 사천이고 대학을 배당을 하더라고. 컴퓨터 공학 전공하는 건 사천을 보내고 무슨 뭐 하려면 어디를 보내고 다 지역을 안 빼서 대학을 배정을 하더라고. 조선족 아이 공부하는 놈 하나 데리고 쭉 따라왔어요. 그때 대학을 오니까 가뜩이나 말랐는데 우리 교수들 친구들이 야 너 말이야 뼈다구에다가 하얀 새까만 가죽만 씌워놓고 어때? 그 정도로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 띵이 많고 그럼 제가 한국을 내가 중국 못 들어갈 때니까 중국 간 데는 못 들어갈 때인데 어떻게 사천성에서 무슨 학회에서 저를 초청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홍콩으로 해서 이렇게 그때는 안기부 다 교육받고 안기부한테 뭐 주의사항 다 듣고 들어갔는데 못 들어갔는데 중국 가니까 한국을 봐서 이제 그 정보를 알고 60회 연재를 내가 계약을 하고 60회 이제 한국으로 연재해 주는 걸로 그러다가 쭉 오다가 지금 저 시한차 때는 의창까지 19회 연재에다가 끝났죠. 상해까지 오면 뭐 동정호 뭐 문학하는 양반들 동정 700이 여기 호수가 넓다 죠 일살 호수 넓지만 동정호는 둘레가 700이 바다지 뭐 바다. 양장하고 화파. 그저 거기에 악양도라든가 하면서 유명한 중국 시인들 가서 다 시조할 수 없는 악양도, 황항로 뭐 이런 지금 무관 코로나 발전된 무관의 황항로, 등왕가 이런 거 하신 분은 다 아시는 점이지만 다 되면서 그 거기까지 왔을 때 그 제2 5.1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 한국도 광고가 안 들어온다고 그 간지에다가 연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 광고가 안 들어오니까 간지 4페이지를 줄여버렸어. 저 신문지가 조약한다고. 그거 회복된 다음에 그 다시 연재자고 이제 세상사를 한번 끝난 것만 얘기해요. 다음은 없어. 그 희지부지 저도 바쁩니다. 끝난 거죠. 하여간 그런데 이제 비목 나온 것도 제가 일선에 가서 소대장을 하다 보니까 그 비무장지 되려는 데가 호실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목숨 바치, 그때 진짜 목숨 바치고 들어간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철조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난방항에서 하나 말뚝 하나 딱 꽂힌 것밖에 없어. 지금은 난방항에서 철조망이 막 이렇게 몇 개 겹이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저 인민군하고 이렇게 지나다가 순찰면서 막 수도하고 뭐 이러다가 그냥 후다닥 그냥 업어치게 해가지고 업고 가고 그걸 업고 가면 서로 총을 못 쏴요. 업혀가는 지 장기 먼저 죽거든. 저는 저쪽 분도 마찬가지고 그 얼마나 스릴 있어요 남자가. 그래서 제가 이제 소대장 노릇할 때 우리 저 실사단 3년대
군가 되는데 또 군대가 없네. 그 음악대학 나왔으니까 저 앞에 전주곡들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내가 지휘를 하면서 그거 우리 연대가 1등 한 거예요. 그래서 표창장을 받았어. 사단장 표창, 연대장 대장. 그리고 내가 소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연대장이 또 지나가다 찝혀서 딱 내리더니 뭐 선생님 뭐해? 또 장막 끝났으니까 도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휘하는 걸 봤거든. 근데 자기 그 지휘봉 지금 이거 한 소리 줄까? 저 주세요. 안 돼. 나 이거 저때 일본 가서 선물 받은 거야. 근데 뭐 한 소리 대로사 있어. 저 GP장을 좀 넣어주세요. DMZ 안에 그 초소가 있어요. 그걸 GP라고 그래. GP는 가드 퍼스트야. 그 감시하는 초소가 있어요. 가드 퍼스트. 그 줄인 게 GP야. 그 GP장 드리블이 있어요. 그랬더니 연대장이 눈이 동그러. 야, 완전히 거기 어떤 거냐 너? 거기는 이러면서 거기 목숨 내는데. 그러니까 가보고 싶다. 안 돼. 너 허약해서 안 돼. 그때는 초창기 때는 육사 사상이 초철하고 그 변심은 그러면 육사에 그 유도가 몇 단, 당수가 몇 단, 유단자만 들여버렸어요. 육사 중에서도 사상 건전하고 이거 격투 벌어졌을 때 때려놓을 정도 되는 사람을 집중을 넣을 때야. 초창기 때. 그럼 저기 오셨어요. 그러고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서 산꼭대기 집이 가보니까 연대장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자기 입구에 들어갔는데 입구에 그 삽작 말뚝 받아가지고 삽작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다 에리머지 실탄이죠. 그런 거에 연배를 쫙쫙 걸어놓고 이폴 위에다가 해골 예전에 전투 때 죽은 해골 다 씌워놓고 GP 건물 막사 건물 위에도 다 철조망 걔들이 습겨 보면 술탄이 거기서 터지게 그 무시무시하고 근데 제가 근무하던 데가 금성전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성전투 철의 삼각질 얘기도 들어보셨죠? 철원, 금화, 금성을 옛날에 철의 삼각지라고 했어요. 그럼 그 출연 직전에 서로 그 철의 삼각지 차지하려고 거기서 피아간에 4, 5만 명이 죽었어. 중공군이 한 4만 명 죽었고 우리 저 미군하고 국군이 18,000명이 죽었어. 그 5만 명이 넘게 죽었잖아. 젊은이들이. 도초에 뭐 허박씨 먹으려고 이게 파면은 뼈 대고 나와. 해보려고. 그러니까 집회를 해볼 그런 또 허박씨 먹으면 해볼 나오길래 해골 하나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내 책상에다 이렇게 놓고 그 가만히 그 해골을 이제 수시로 이제 보는 거야. 야, 얘도 나같이 20대 젊은 놈이 여기 와서 심심상골에 백골이 돼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처먹혀. 근데 그때는 그런 그 유골에 대한 그런 존경심 이런 게 없을 때야. 20대 때 그러니까. 제대할 때는 그 해골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저 계곡에다 던졌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땅 파고 이렇게 보면 전부 내가 64년에 임관했잖아요. 거기 들어간 게 65년인데 종전 12년 차잖아. 전쟁 끝나고 12년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 거야. 지금은 그렇게 다 낙엽이 덮여 있어. 근데 지금 그렇게 다 노출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능동선에 총대 부러지고 탄 망가진 거, 수통 망가진 거 쫙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금성교도 얼마나 시원했던 데입니까? 금성교도 이쪽 마지막 우전방 대감산 앞에 있는데요. 거기 금성천 그 내과의 금성천이 쭉 흘러와가지고 북한강하고 합수하는 지점에서 제가 근무를 했어요. 그때 참 제가 그 죽음이라는 게 뭔가 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 제가 비목을 작사를 하면서 처음에 한주 창피해서 가사가 엉망이잖아.
작곡하기 쉽게 이렇게 일절일절 자구수를 맞춰주다 보니까 생경한 단어를 많이 갖다 놓은 거야. 뭐 정막감, 이전에 홀로서 정막감, 이런 정서적인 시어가 아니거든. 그런 걸 그대로 가. 그래서 그 창피해가지고 가명을 쓸 때도 내가 일선에서 느낀 세상은 다 허무다. 젊은이들 다 백골로와 죽고 있고. 그래서 한일자 없을 문자. 그 어느 음악책에는 한일모 작사 장일남 작고 이렇게 나온 데 있었어요. 옛날에. 일모가 뭐야? 일체가 무상이다. 일체가 무상. 세상마다 있는 것 같지만 다 허상이고 헛개비고 환영. 그래서 그림자로 잠깐 왔다 가는 거다. 일체가. 그런 거를 이제 겪고 나니까 이제 철학서 좀 몇 권 더 읽고 보더만 인생을 벌써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인생도 많이 터득을 했고 군대 가서 많이 배웠어요. 내가 노무현 씨를 내신 노무현을 좋아했어요. 아주 소탈하다는 사람이에요. 미워하는 사람도 많지만 노무현이는 내가 좀 얘기가 길어지면 동남아 문화 살 때도 젊은이들하고 내기를 했어. 그때 12월 19일 날 대선 때인데 우리는 그때 브루네인가 마레시아 어디 내가 문화 그 젊은이들하고 내기를 했어. 누가 당선됐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맞으면은 한잔 내는 걸로 호텔에서. 나는 노무현을 선했어요. 보니까 전부 노무현이야. 그 젊은이들이 놀래. 아니, 한 교수님도 노무현이에요? 우리 이해창인 줄 알았대.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이해창은 경기 나오고 아주 밴들이 이렇게 국민들이 그런 사람, 그런 인상, 맑은 물에 고기 안고 있다 그러잖냐. 그런 인상, 사람이 보이는 인상이 아니야. 근데 노무현이 얼마나 소탈해 보이냐. 저런 촌놈 기질이 있어야 돼. 허영하게 양업 빠지는 거 보면 저런 친구들이겠냐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어요. 좀 똥똥해요. 제가 대통령 때가 예배 오고는 만찬에 가끔 초대를 받아가는데 전두환이나 김대중 씨는 또 그냥 기회야. 내가 예배국 가는데 누굽니다 그러면 그냥 알 필요도 악수 그냥 그대로 들어. 노무현 보이는 내가 내가 누구 중앙아시아 교류회장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뭐라 그러시죠? 이러는 거예요. 이거 저렇게 사담이지만 그 사소한 거지만 그 의례적이고 들어가는 립세션장에 들어가는 거 입구에서 인사하는데 그거 알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들어가는데 이걸 지금 누구시라고 그러시죠? 좀 되묻는 거야. 그 사소한 거지만 저 사람은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입에 없는 말 안 하는 거 소탈하게. 그러니까 이중적인 이런 거 아니고 왜 집 그대로 있는 그대로 뱉어버리는 거. 그리고 단점도 있지만 그런데 딱 하나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딱 하나 노무현 씨가 뭐라 하냐면 군대 가서 썩는다 그래서 2년간을 썩는다 소리 해서 그때 내가 좀 정이 떨어졌지. 이 사람 국군 통수권자가 군대 가면 사람이 많이 배우고 복무만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복무를 하면 배운 게 엄청 많아요. 남자놈들이 좀 이렇게 집단생활 되고 맨날 치마폭에서 마마벌만 걷다가 남자들끼리 조직 써야지 적응도 해보고 그래서 각적도 읽고 이게 다 엄청난 훈련하고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걸 썩는다고 그러니 그래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놀아준거에서도 여러분들 저는 괜히 무슨 척하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남자로 다 군대 한번 갔다 와야 된다. 그래서 제 자식이 제가 충청도이기 때문에 우리 장남아이가 유성다가 57사단 유성원천 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내가 병무청에 그 누구를 하나
7대 교수가 잘한다길래 그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유인제도 썼지만 그때 대접해주는 건 대학로에서 저 누런 불판에다가 불고기 있잖아요. 불고기하고 소주 해주는 거죠. 그 소개한 교수하고 병무청 사람하고 같이 이제 소주를 한잔 하면서 내가 부탁 좀 하자. 우리 아들이 저 유성으로 나왔는데 얘를 좀 체일선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아유 교수님 제가 병무청에 30년 이상 근무한 백전노장입니다. 그런데 전방에 떨어진 자식을 갖다가 후방으로 좀 빼달았더니 숙하게 자기가 청탁을 받아봤는데 이건 생전 처음입니다. 후방에 떨어지고 전방을 들어가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들어가더니 저는 아주 그 제일 그런데 가서 고생 좀 해봐야 그 사람이 된다는 걸 아는데 그 겨우 그죠. 사창리 이기자부대 27사단 거기가 아주 고생 많이 하는데 훈련 부대이기 때문에 차라리 제1선에 가면 훈련에도 좀 덜하고 괜찮은데 그렇게 했는데 이걸 뭐 내가 그걸 뭐 괜히 뭐 협심이라고 할까 공명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 소신이야. 군대 갔다 와야죠. 군대 가야죠. 그리고 더불어 뭐 국방의무 뭐 이런 거 떠나서 조직사용을 같이 해본다는 게 다 먹여주고 요즘은 군대 가 접대 가보니까요 호텔이 고생이 완전히 그냥 유라본 거야. 그래도 이 학부모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전화하고 자기 자식 다 병신 만드는 거다. 반편 똑똑한 것 갖다가 다 반편 만드는 거야. 학부모들이 정말 조금 개과천선해야 돼요. 자식들 고생 좀 시켜야죠. 고생도 아니야. 가서 집단을 조금 자기 개인적인 뭐 좀 하고 싶은 거 좀 제재를 받는다는 얘기지. 가지고. 그래 뭐 여러분들 이렇게 두서없이 뭐 장시간을 이렇게 그걸 뭐랍니까 그걸 뭐라면 좀 괴롭혀드리면 뭐라 스토킹에 따르면 말에다가 스토킹을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다른 말씀은 다른 말씀 없으시죠? 그래서 이제 죽은 자 그거 보고 이놈도 이 해볼 주인공도 얼마나 꿈이 많은 인생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장가가면 자기 집에 처도 있고 또 뭐 학발로 제 부모님들도 다 계시고 근데 와가지고 죽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시덥게 된 사람 고마운 걸 몰라요. 그 죽은 자에 대해서 좀 고마움을 가져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6.25하고 호들갑만 떨어. 우리들은 늘 호들갑만 잘 떨어. 호들갑 떨면서도 그 비참했던 6.25 전쟁하지만 가시적인 후대에 전달할 춘향공원 안에 이런 걸 6.25 춘향공원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그 6.25에 대한 모든 국내의 시, 소설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좀 취합을 해서 6.25 문학관도 좀 만든다든가 그래야 후세들이 이렇게 비참했었구나. 역사의 교훈도 남잖아. 저 대통령하고 저 얘기 좀 많이 했는데 거의 뭐 70~80%를 내가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헐리우드에서만 찍은 한국전쟁을 소재로 해서 헐리우드에서만 찍은 영화가 120편이야. 아니 120편이 아니라 120편이 넘어. 근데 120편 그 영화의 포스터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양반 이름이 뭡니까? 그 이헌표라는 사람인데 일산의 사람 이헌표. 일산 사람 이헌표인데 국정 홍보처에 근무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지고 워싱턴 DC 문화관도 하고 저 베를린 한국문화관 원장도 하고 이러던 친구인데 좀 애국자의 친구, 의식이 있는 친구, 국방일보에 뭐 연재도 하고 그랬어요. 그 이름까지 묻길래 이름도 다 대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헐리우드에서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포스터가 12편인데 그것만이겠어요? 그 수백 편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미국에서. 그리고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데 이렇게 순회 연주를 가보면 끝나고 이제 그 보양피들 리셉션 하잖아요. 그럼 그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그 저 참전용사 거기에 히어로가 영웅 참전용사가 다 이게 훈장 달고 전복하고 나와요. 노병이죠. 그러면 우리 보면 군인들 초청도 안 해요. 그러니까 초청도 안 할 뿐더러 초청해봐야 뭐 인사만 할 관심이 없다. 거기 시장 무슨 국회의원들이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거 보면요. 금방 이렇게 저래서 완전히 영웅되지 않는 거 정말 존경하는 마음 그대로 그렇게 정중하게 모시면서 저러니까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않고 명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식 때 자기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 풍토가 있어야지. 어떤 논리적으로 당위성만 주장하고 그게 안 돼. 우리나라도 그런 영웅들에 대한 대접을 해드리는 이런 풍토가 있으면 조용히 그냥 그래. 전쟁에 나가서 이까지는데 초계 같은 내 목숨 하나 바치면 어떠냐. 국가가 더 중요한 거야. 국방이 더 중요해. 이런 걸 다 공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계화 할 때 내가 늘 주장했어요. 세계화? 그냥 무슨 물기우주만 하고 뭐 애국 물만 따라가면서 세계화냐? 가치관을 공유해 진정한 세계화가 된다. 우리가 세계 이론으로 세계 국가의 이론으로 내려면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이 뭐야? 조금 얘기했던 거고 선공후사 나보다면 더 큰 공 나라 위에서 목숨 바치고 그걸 더 높은 가치로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걸 늘 하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너무 그야말로 존경스럽지 않은 자기만 챙기는 일만 이렇게 하고 있어. 자기만 챙기는 일. 덜어주세요. 와중년, 덜어주고 비는 뭐가 다 반대급부가 반드시 와서 차요. 뭐가 가득 차. 그럴 때 양자를 비교해봐. 버린 거하고 새로와 가득 차는 내용하고 비교해봐. 어떤 게 더 보람을 느끼실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우리 통쟁사에서 수의자들이야. 다 이기시는 분들, 한 자리 하시는 분들, 자립하시는 분들이야. 우리가 조금 우리 사회의 그 어떤 모습들을 좀 챙겨도 주고 이런 의식을 조금 공유하면은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서없는 말 여점 딱딱딱 얘기하고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지루하게 제가 강의를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늘 생각하시고 한 시간 반 동안 그 강의를 잘 들어주신 것 같고 피아노 반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없으니까 제가 육성으로 그냥 옛날에 불렀던 것을 기억 삼아서 부르겠습니다. 하얀 이슬보다 깊은 태가 깊은 태가 지녀게 비바람 세월 내는 물을 이른 물을 비거기야 많고야 초동 친구들과
달빛하고 그 옛날 천재스런 추억에 애달파라 비먹이라 그 옛날 천재스런 추억에 네, 고맙습니다.